내일 시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4시 애프터마켓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틀 연속 양시장의 서킷 브레이커라니 정말 전무후무한 나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를 어떻게 써야 할지도 참 고민이 많았는데 우선은 지금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틀 발동된 거 코스닥은 이전에 있었습니다. 2008년에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2011년 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 이렇게 2번이 있었는데 코스피는 이런 적이 완전 처음이거든요. 오늘 과연 이 급락의 원인 SK 하이닉스 과연 그 표면적인 실적 외에도 어떤 것들이 실망감을 안겼는지 그리고 오늘 수급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꼬임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파헤쳐보시죠. 우선은 주요 지수 마감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5.98% 하락하면서 거의 6% 가깝게 밀렸습니다. 5,600선까지 현재 크게 낙폭을 확대시킨 상황이고요. 장중에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었죠. 장 마감으로 갈수록 약간의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 하지만 코스피의 21선 이격도가 지금 코로나 최저점을 경신한 상황이거든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코스피가 현재 코로나 때보다도 단기적으로 더 심각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낙폭이 그만큼 과도하다라는 의미겠죠. 코스닥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6% 이상 내리면서 660선까지 추락한 코스닥이네요. 그동안 오른 것도 없이 이렇게 빠진 코스닥이라니 그래서 그런 걸까요? 오늘은 수급적으로 약간의 코스닥 반전 신호가 보이긴 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코스피 200 6.18% 역시나 오늘 하락의 주범이 SK 하이닉스였던 만큼 대형주 반도체단을 중심으로 강하게 매물이 출회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오늘 출발부터 나쁜 건 아니었죠. 과연 어떤 사건들이 어떤 시점에서 지수를 이렇게 끌어내렸을까요? 일중 흐름입니다. 우선은 장 초반에는 전날 워낙 급락을 했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겠죠. 6,200선까지 한때는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이란이 이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습했다는 소식 두 가지에 대한 부담감이 점차적으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전 11시경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오후 12시 반경에 역대 15번째, 올해 들어서 9번째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개인들의 패닉셀이 한층 더 강화가 되면서 5,200선까지 밀려난 지수, 이후로 기관에 다시 한번 이 매집 현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현재 여기까지 한 6% 하락까지는 되돌림이 나온 상황입니다. 코스닥 출발을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하는 듯 보였습니다. 720선 돌파를 잠깐 눈앞에 두기도 했었죠. 하지만 코스피가 밀리면서 동반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11시경 마찬가지로 1분 차이로 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2시가 넘어서 역대 14번째, 올해 들어서 4번째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는 모습이었죠. 장중 저점은 63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급 상황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선 원달러 환율은요, 오히려 더 우호적이게 됐습니다. 1,446.8원, 1,440원까지 내려왔다는 의미인데 전거래일 대비해서 5원 가까이 하락했다는 것이겠죠. 오늘 이 수급에 환율의 영향이 컸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우선은 코스피에서 보시면요. 개인이 이 현선물 모두 패닉셀을 주도했습니다. 거의 2조 원 가까이 팔아낸 개인이었고요. 이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도 저가 매수세가 기관에서만 들어오는 모습. 오늘 3조 원 가까이 금토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인은 환율이 대폭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조 2천억 원 이상 순매도하는 모습들이 나와줬고요. SK 하이닉스의 이 컨퍼런스 콜에서 뭔가 기대감을 줄 만한 이야기들이 나올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외인들도 함께 실망한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반대로 외인과 기관이 바닥에서 열심히 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로 최저점을 찍고 있는 코스닥이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 코스닥 바닥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네요.
그러면은 오늘 시장을 이렇게 잡아내린 이슈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대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거기다가 마지막 한 스푼으로 이제 이란의 지정학적 이슈까지 두 가지 악재가 있었죠. 자, 우선은 왜 이렇게까지 빠진 건지 SK 하이닉스 실적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표면적인 수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요, 우리가 보통 타이틀을 보면은 수치는 다들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그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말 그대로 5% 이상 하회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숫자 자체보다도 내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분기에 디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우리가 ASP라고 하죠. 이 가격 상승폭이 생각보다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거죠. 오른쪽 표도 상당히 이번 실적에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제품별 판매 비중인데 이 노란색이 HBM 판매 비중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범용 디램, HBM, 범용 디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하죠? HBM은요, 지금 비중이 줄어들었고요. 나머지 범용 디램의 판매 비중이 늘었습니다. 즉,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HBM의 비중을 낮추고 범용 디램의 판매를 늘렸다는 의미겠죠. 보통은 HBM이 가장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또 가장 돈이 되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메모리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 HBM 공급이 빠듯한 반면에 일반 디램 가격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오히려 범용 디램을 많이 팔수록 수익성이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분석이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HBM의 판매 비중을 줄이고요. 마이너스 3.8%포인트 줄이고요. 나머지 범용 디램의 판매 비중을 늘린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범용 디램의 비중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지 못하는 부진한 실적을 보여준 거죠. 그만큼 이 많은 점이 투자자들에게는 아쉬움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오늘 더 실망한 거는요. 이런 숫자적인 내용보다도 컨퍼런스 콜에서의 자세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주주 환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부실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더했는데요. 시장에서는 그래, 디램 가격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대신에 뭐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거를 좀 보강해서 발표를 해주겠거니 기대했는데 회사에서 나온 답변은 굉장히 원론적이죠. 이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죠. 최근에 나스닥 ADR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상장 후에 약 25일 정도는, 한 달 정도는 이 배당이나 주주 환원 관련 내용을 자유롭게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감안하더라도 이것도 문제죠. 시장은요, 주주 환원 이외에도 LTA 관련 내용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뭐 계약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계약 기간은 어떤지,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원했는데요. 회사에서 이 LTA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 내놓은 답변들을 볼까요? 구체적인 조건은 고객과 제품에 따라서 달라진다. 장기 계약 논의가 확정됐다가 아니라 아직 지속 중이다. 핵심 고객들을 포함해서 10개 이상의 고객과 이 LTA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아니, 그래서 그 고객사가 뭐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전에 시장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 시장이 듣고 싶었던 불확실성 해소는 나오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나왔었던 ADR 관련 이슈들도 실망감을 좀 더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ADR 상장으로 차익 거래의 물량이 쏟아질 거다, 이런 우려감도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ADR과 본주 전환에 있어서 몇 주 정도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관 입장에서 이 몇 주 동안의 가격 변동성을 감안을 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이 차익 거래에 나서려고 할까요? 한마디로 본주가 이 프리미엄, ADR 가격을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훨씬 덜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들 역시 목표가를 잇따라서 내려잡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부 다 7월 29일 오늘자로 나온 그런 목표가인데요. 우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두 가지의 리포트가 나왔죠.
두 가지 전부 다 이 미래에셋증권, BNK 투자증권 모두 다 목표가를 내려잡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오늘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37만 원까지 현재 내려앉았습니다. 한창 이 메모리 붐이 핫할 때는 400만 원, 500만 원까지도 나왔었던 SK 하이닉스 목표가였는데 이제는 150만 원이 채 되지 않은 목표가까지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꺾인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 BNK 투자증권에서의 이 리포트의 제목도 상당히 뼈가 아팠는데요. 단기 과매도 국면이긴 하지만 수요 둔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대놓고 리포트 제목에 언급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연히 기대감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시장을 흔들 만한 변수 한 가지가 더 있었죠. 하필이면 이럴 때 이란이요. 요르단에 주둔해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까지 같이 겹치게 됩니다. 유가가 장중 한때 2.6%까지 급등하면서 배럴당 82달러 중반선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인데 당연히 이거는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감을 더욱더 증폭시킬 수밖에 없겠죠. 여러모로 반도체들, 고성장주들, 기술주, 코스닥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의 시선이 내일로 향하게 되는데요. FOMC 결과가 어느 정도는 지금 윤곽에 잡혀 있고 이어서 빅테크들의 실적도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이 과연 이벤트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감내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내일 증시가 다시 방향을 찾을 수 있을지 저희 애프터마켓과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오늘 추가적인 뉴스들 어떤 게 있었을지 이데일리 TV 뉴스 통해서 이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이틀 국내 증시의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는 등 급락장이 이어지자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약 4개월 만에 장중 5천조 원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국내 증시 시가총액 총합은 장중 약 4,700조 원까지 밀려났고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약 5,040조 원까지 회복한 뒤 장을 마쳤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5천조 원을 밑돈 건 지난 4월 2일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앞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지난 1월 2일 사상 처음으로 4천조 원을 돌파했으며 한 달 만인 2월 3일 5천조 원도 넘어섰습니다. 이후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등락을 거듭하다 약 2개월여 만인 지난 4월 27일 6천조 원을 넘어섰고 이후 8거래일 만인 5월 11일 7천조 원마저 돌파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2일 7,997조 원까지 치솟으며 8천조 원 돌파를 눈앞에 뒀지만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우려 등의 주가가 하락 곡선을 그리자 시가총액도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2일 7천조 원을 내준 데 이어 20일에는 6천조 원 아래로 밀려났으며 오늘 장중에는 5천조 원마저 내주며 이달 들어서만 국내 증시 시총은 2천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이어건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이란 지적에 대해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의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련한 질의에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당국자로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레버리지 ETF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I 투자의 지속성과 중국 기업의 추격 우려 등이 교차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커졌고 우리 주식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집중도가 굉장히 심화돼 있어 반도체 업황 충격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대책 발표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 영향을 계속 지켜봐왔고 관계 부처와 업권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이 존재해 7월 16일 대책을 발표했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증시 조정 과정에서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투자로 약 56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티글로벌마켓증권은
전날 기관 투자자 대상 시장 보고서를 통해 한국 자산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의 시가총액이 지난달 22일 약 525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최근 190달러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시티 리서치팀의 공식 자료가 아닌 시티증권의 모하메드 아파바이 아시아 태평양 트레이딩 전략 헤드가 기관 투자자에게 제공한 시장 논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은 고점 대비 약 335억 달러 감소한 이후에도 62억 달러 규모의 신규 설정이 이뤄졌고, 이를 고려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전체 손실액은 약 56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초자산별로는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시가총액이 고점 대비 약 170억 달러, 우리 돈 25조 원가량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105억 달러,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는 50억 달러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티증권은 레버리지 ETF 관련 손실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시티의 거품 지표상 한국진시는 기준 과열 구간에서 고평가와 적정 가치의 경계까지 내려왔고, 아직 저평가 국면 진입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고선가 선박 매출 확대 속에 조선과 엔진기계, 해양플랜트와 그린에너지 등 전사업 부문이 나란히 개선되며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2% 늘어난 8조 9,270억 원, 영업이익은 72.5% 증가한 1조 6,45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으며 수익 개선 수폭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률은 18.4%로 시장 전망치인 16.9%를 1.5%포인트 상회했고, 전년 동기인 12.8%와 비교했을 땐 5.6%포인트, 전분기보다는 1.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실적 개선의 중심은 조선 부문으로, 조선 부문은 조업 일수 증가와 생산성 향상, 고선가 선박의 매출 비중 확대가 맞물리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9.1%와 73.6% 증가한 7조 4,510억 원과 1조 3,9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두 분기 연속 상승했으며 전사 매출의 83%, 영업이익의 85%를 담당해 전체 수익성 지표를 견인했습니다. 회사 측은 하반기에도 글로벌 경기와 중동 정세 등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겠지만 LNG선과 LPG선, 탱커를 중심으로 한 발주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구조적인 시장 성장세가 계속되는 만큼 고부가 선장을 중심으로 한 선별 수주 전략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크래프톤이 감정과 억양까지 이해하는 음성 AI 모델을 공개했다. 사람의 목소리를 단순히 글자로 바꾸는 수준을 넘어 음성에 담긴 뉘앙스까지 살려 자연스럽게 답하도록 설계됐다. AX-K2 라운 스피치는 210억 개 매개 변수로 구성됐다. 300억 개 이하 공개 음성 언어 모델 가운데 한국어 종합 성능 1위, 영어 종합 성능 3위를 기록했다. 기존 음성 AI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감정과 억양이 손실될 수 있었다. 이번 모델은 자체 음성 인코더와 코덱을 결합해 목소리의 특징을 함께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복원한다. 크래프톤은 이 기술을 이용자와 함께 게임을 플레이하는 AI 캐릭터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목소리와 의도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춰 반응하는 게임 캐릭터가 등장할 전망이다.
참 잔인한 7월인데요.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 9,000선에서 5,000선까지 급격하게 우리 코스피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반도체 투톱의 하락세가 지수에 그대로 충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호실적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다 잘 나오면서 특히 영업이익은 60조 원을 달성을 했는데요.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요. 이에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삼성전자가 2.27%, SK하이닉스가 7.61%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중의 하락세보다는 약간의 낙폭을 만회한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도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놨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고요. 이 낸드 업황이 부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는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SK스퀘어도 86만 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7.14% 떨어지고 있고요. 현대차도 2.47%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오는 30일에 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LG이노텍이 2분기 후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AI 서브용 MLCC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2.33%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 경기 방어성 성격이 짙은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식품과 음료 쪽이 시장에서 강했고요. 화장품주와 피지컬 AI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오리온과 삼양식품이 3위,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식품 업체들이 식품 가격을 줄줄이 상승시킬 것이다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인상된다면은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예상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글로벌 판매도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기업이 많아지는 만큼 과연 얼만큼 이 해외에서 매출이 늘어날지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리온이 3.93% 거의 4%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미국에서 나날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2.79%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LG생활건강도 6.0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K뷰티 협업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중남미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새롭게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오늘 화장품주들 잘 움직였다는 부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빨간불 켜내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모두 다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매도 사이드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거센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반도체 소부장과 피지컬 AI가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피지컬 AI는 상승 탄력이 둔화됐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잘 움직이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이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비슷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5.23%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모두 다 7.43%, 8.84%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여전히 파업 리스크 가져가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 사실상 마비됐다라는 평가 나오면서 오늘도 5.68%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미국에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족 보행, 이동할 수 있는 로봇을 수입하는 것을 이제 금지한다라는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국내 로봇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면서 중소형주와 대형주까지 모두 다 잘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로봇주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SPG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18.82%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브리봇도 14.86% 상승불 켜내가고 있습니다. 나우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8.67% 시세 분출하고 있고요. TXR 로보틱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피지컬 AI용 이 액추에이터를 오늘 공개를 하면서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29.87% 폭등세 확인됩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 힘들고 처음 보는 장세, 오늘 고생 일단 많으셨고요. 얼른 저희의 수호천사 모셔보도록 하죠. 이 가다니엘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오늘 너무 장 중반중반에 놀랐던 일들이 많아가지고 어제 해주셨던 명언 한번 지금 반복을 해보고 들어갈까요? 네, 어제 했던 명언이었죠. 네, 네, 강인하고 담대하라. 맞습니다. 네. 담대하라였죠. 네, 그리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 담대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오늘의 하락폭이 계속적으로 좀 커짐으로써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와 외인들의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좀 중요한 상황들이 와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오늘 오전장에서부터 계속적인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개인들의 투매와 그리고 ETF에 대한 이런 신용 잔고에 대한 물량들도 다 받아주고요. 네. 그리고 계속적인 이런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또 선물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지수에 대한 하방을 지켜주고 또 기관들도 이에 질세를 같이 지켜주는 모습들이 네. 내일의 반등장을 좀 만들기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그림들과 수급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신용 물량의 75%가량의 물량도 같이 나오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5,500선에서 5,000선 라인이었죠. 네. 그 라인에서의 갭을 확실하게 메꿔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번 하락이 어떤 하락인지 알고 나서 그다음에 시장이 회복하는 흐름들을 보셔야지 네.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MTS나 ATS를 끈다면은 저는 이번 시장을 함께 겪은 우리 동역자라고 할까요? 네, 동지로서 지금은 우리가 굳세어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전에는 이 정도로 급락이 나왔을 때는 뭔가 명확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뭐 맞습니다. 서브프라임, 뭐 코로나, 무역 전쟁, 관세 뭐 이렇게 다 뭔가 명분이 있었는데 이번은 어느 때보다 깊은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딱히 이렇게 걸리는 뚜렷한 그런 악재가 안 보이네요. 크게 맞습니다. 몇 가지로 좀 한번 나눠볼 수가 있을까요, 이걸? 네, 저는 세 가지에 대한 이슈로 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네. 그런 진짜 큼직큼직한 이런 이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도 실제로도 그 라인까지 우리 황금봉투 라인까지 내려왔었어요. 자, 우리가 일봉 차트 우리 종합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네. 실제로 이 앞자리에서도 자 보시면은 지금 먼저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뭐가 있었죠? 네, 20년도네요. 네. 20년도에는 우리가 팬데믹이 알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이때 황금봉투 라인 닿았습니다. 보이시죠? 이 황금봉투 라인이 뭔지 또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약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황금봉투 라인은 주가가 다니는 길이고 지수가 다니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이 큰 장세나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봉투 라인에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수급을 체크해야 되지만 대기업 종목이나 시가총액 총 큰 금액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 반영되는 이런 봉투 라인에 닿게 되면은 이때는 항상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집문성까지 팔아서 매수해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봉투 라인에 닿았을 때 실제로 이 당시에도 코로나 팬데믹 2020년도 때 닿았었고 네. 반등과 함께 실제로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900과 300 라인 때 이때가 뭐가 있었죠? 2008년도입니다. 아, 금융위기군요. 맞습니다. 네. 금융위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이때도 닿았습니다. 이때도 방금 말씀드렸던 명언이 적용이 됐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집문서까지 팔아서 사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듯이 황금봉투 라인에 닿았던 그 라인까지 실제로 자 보시게 되면 닿았습니까? 네, 닿고 나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는 모습까지 보여준 겁니다. 오늘 네.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렸던 낙폭을 지켰던 기관들과 그리고 아침부터 매수를 하면서 올랐었던 외인들의 수급이 빛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외인들이 마지막에 좀 판 모습들은요. 올라왔으니까 개인들이 또 붙기 시작한 거예요. 네. 거기서 차익 실현 물량을 내뱉고 그리고 장 끝날 때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낙폭을 좀 줄이면서 이미 앞전에 있었던 개인들의 1, 2조에 대한 현물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인 만큼 내일장에서의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에 대한 그 하락에 대한 요인이었죠. 재료를 한번 또 파헤쳐 볼까요? 예, 재료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번에 재료가 저도 사실 고르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앞전에서의 이슈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미래에 있었던 그런 반영될 만한 악재의 이슈를 가지고 와서 이 맞지도 않는 퍼즐을 조금 끼워 맞추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것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핑계 찾기. 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사실상 전면전으로 가기 전까지 전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협상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오래 끌 수가 없는 게 중간 선거가 있죠.
그쵸. 그리고 물가 잡히기 위한 부분들의 노력과 FOMC의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어서 과연 전면 지역까지 갈까라는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었고 우리 국내 지수에는 이게 이미 매를 맞았어요.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사실상 시장이 기대하는 기대치만큼 오지 못했다. 그렇죠. 그 전에 있었던 가이던스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건데 네. 너무나 돈 잘 벌리고 있습니다. 매출 잘 나왔고 영업이익 잘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이 좋아하는 FCF, 잉여 현금 창출에 대한 흐름들도 너무 잘 보여줬어요. 네, 근데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뜻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네. 사실 이게 좀 이유가 될까라는 부분들도 들고 합니다. 그만큼 또 기대가 높았다라는 거에 반증이 될 수 있겠죠. 네, 높았던 것만큼 저는 이미 앞전에 어제까지 있었던 하락폭이 네. 그 정도 많은 30-40%가 빠졌잖아요.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봤었는데 어느 정도 저는 좀 퍼즐을 이렇게 만들어서 네. 끼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중동 리스크,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이닉스 실적, 세 번째가 또 궁금하네요. 네, 세 번째는요. 최근 시장에 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좀 주식을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980년도, 85년과 6년도 때 이때 일본 반도체 그리고 플라자 합의, 미국과 일본 간의 반도체 협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협정을 거치면서 일본이 경쟁력을 잃었었던 이런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지금 현재도 똑같아요. 직접 와서 미국 현지 안에서 직접 생산을 해라. 그래서 생산 현지 확대와 그리고 무역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관세 카드를 계속적으로 만지고 있죠. 그렇죠. 네, 만지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메모리 업체들은 이 AI 메모리 산업안에서 계속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요인이 안 되느냐. 그리고 앞전에서의 이런 협정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의 그런 이력이 우리 한국에서도 좀 반영이 되면서 우리가 좀 경쟁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두려움과 의심이 이제 시장에서 있었는데요. 대신에 1980년대에 있었던 일본 사례를 그대로 지금 20세기의 한국 시장에 네.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일본에서는요, 이 범용 D램 중심이었지만 우리 한국에서 현재에 대한 가치를 보게 되는 거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D램, SSD, 낸드는 기본이에요. 디폴트고 HBM과 같은 고부가 가치군의 AI 메모리에서 글로벌 핵심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 구조와 기술 경쟁력이 크게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겠지만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단정 짓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시장은 결국에는 이 가져왔던 요인들을 보면은 네. 공포를, 불안감을 계속적으로 일으키고 개인들 아침에 물량 뱉는 거 다 받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포의 심리가 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 공포가 먼저인지 그리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 반도체 AI 생태계 안에서 흐르고 있는 이 생태계에 대한 AI에 대한 펀더멘탈 훼손이 먼저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수급적으로는 레버리지, 반대 매매 이것도 약간 어찌 보면 부스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이번 하락장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왜냐하면은 20-30%, 30% 정도까지가 내려왔으면 우리가 조정장이라고 하지만 그쵸. 40-50%까지 빠지면 하락장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좀 기억이 되지 않을까. 네, 반도체 ETF의 난. 이렇게, 반도체 ETF에 대한. 네, 이렇게 좀 기억되지 않을까.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가지 또 제가 지금 이제 궁금한 게 신용 융자 잔고 이쪽을 좀 보자면요. 지금 한 32조 원 정도로 잡히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좀 아직까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그렇다면 좀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32조 그렇게까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이미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고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고객 예탁금과 신용 잔고에 대한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좀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예탁금을 100종을 지금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신용 잔고에 대한 물량 같은 경우에도 32조. 물론 저는 그 기준을 30조 원으로 좀 삼고 있거든요. 네. 그 아래로 내려왔을 때 30조 원 아래로 내려오면은 신용 잔고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구나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근데 32조가 그냥 32조가 아니라 이 신용에 대한 물량 전체적인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네. 이번 저번 3달 전, 4달 전 차트에 대한 신용 잔고에 대한 물량들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아... 네, 이 32조가 그럼 그 전에는 더 큰 신용 물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좀 정리가 됐다. 많이 네. 정리가 되고 있는 이 흐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아하고 있는 증가액을 보는 게
네, 계속적으로 매 월마다 이 신용정보가 좀 잡히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특히 시장에서의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수급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의 자세한 이 시황 상황 체크를 해봤고요. 내일 장에서는 어떤 전략 필요할지 키워드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내일장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FOMC, 드디어 이제 목요일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FOMC 금리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3시 30분에 케빈 워시 의장의 이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점도표가 발표가 되지 않은 만큼 이 워딩 하나하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한번 열어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입니다. 근원 PCE 지수 발표.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지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PCE의 경우에는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 밤 9시 30분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연준이 가장 최선호 물가 지표인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금리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네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죠. 일단은요, 이 페드워치 툴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연준이 이제 내일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70%, 70.6%로 잡히고요. 인상 25bp 올릴 가능성이 29.4%. 뭐 어제랑 그저께보다는 조금 낮아졌네요.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죠. 아. 네, 동결에 대해서 가장 높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좀 여기 있었는데 저는 이제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보고 오잖아요. 네. 아까는 68%더라고요. 오. 오기 전엔 68%, 69% 이렇게 올라오긴 해서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70%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동결 쪽으로는 조금 흐름이 가고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동결 가능성이 70%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혹시라도 이 금리가 인상이 됐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좀 요동칠 수 있는 변동성 장세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네.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그 이후에 자 3시와 3시 반에 있을 기자회견까지도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강한 매파적인 메시지와 단어가 나오게 된다면은 좀 확대가 될 수 있으니까 변동성 확대에 주의하면서 또 성명서에 대한 표현들과 기자회견에 대한 이런 메시지들을 먼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시각 평가가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나 또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한 좀 자신감을 좀 비춰줘야 돼요. 케빈 워시가 네, 경제 성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비춰서 필요하면은 네. 그럼 우리 화술적으로 봤을 때도 좀 어조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보여줬을 때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만약 연준에서도 또 물가가 안정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은 우리가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만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은 이건 제가 원하는 멘트입니다. 네, 그럼 비둘기파적인 시도로 해석을 하고 시장도 안정을 찾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안정을 찾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 AI와 반도체 업종 차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훈풍이 불어올 수 있겠고요. 네. 반대로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좀 우려가 된다라든지 또 추가 긴축 가능성에 대한 열어두겠다 하면은 0.25bp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또 인상이 되면서 부담이 좀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겠는데요. 지금 시장 증권가 쪽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네. 동결을 좀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오기 전에 또 한 가지 들었던 게 보험적인 인상을 한번 할 수도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들어오고요. 선제적으로요. 네, 그래서 보험적으로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미 매를 맞았으니까 보험적으로 1회만 인상할게라는 또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앞전에서의 좀 선반영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크게 좀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3시에 발표가 될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웬만해서는 동결적으로 지금 무게가 굳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3시 30분부터 나오는 그 워딩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러면은 우리는 딱 봤을 때 이제 뭐 영어고 저번에 뭐라고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 시장에서 반응하는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매파적인지 비둘기파적인지 뭐 어떤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확실히 지표는 저는 24시간 거래를 하고 있는 코인 차트에 대한 지표라든지 그리고 그 발언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또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들, 네. 네, 지수에 대한 차트들부터 시작해서 또 저는 아까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나요? 네. 블룸버그나 로이터 통신 같은 이런 중요한 언론사들의 이 기사에 대한 분위기들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좀 큰 시장에서는요. 너무 다 귀담아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발표가 나오고 그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하는 듯해 그때 수급이 또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 수급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노이즈보다는 시장에 들어오는 돈에 대한 부분들을 믿어라. 제가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멘트인데요. 네, 멘트인데요. 돈에 들어오는 걸 믿으셔라. 오늘 시장 아침장에서부터 계속 달렸던 주체가 누구냐? 외국인들이다. 그리고 지수에 대한 하방을 지켰던 주체가 누구냐? 기관들입니다. 네. 그럼 이들에 대한 방향성들이 또 들어왔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하겠지만 실제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의 돈이 실렸던 이런 세력들에 대한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주의 있게 보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밴드에다가 그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코인 차트, 그다음에 미국 국채 금리 2년물이랑 10년물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하게 좀 판가름이 날 것 같네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근원 PCE 지수 발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일 이제 밤에 발표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번에 또 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을 했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약간 에러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이거는 뭐 걱정 지금 크게 안 해도 될까요? 일단은 PCE 지수가 전 걱정을 한다. 네, 일단은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게 FOMC 발표 직후 3시 반 이후에 9시 반에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발표 직후에 나오는 최초의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최초의 지표고요. 또 두 번째는 앞으로 이게 CPI보다 더 물가 지표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가 데이터가 또 연준에서는 앞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이 물가 데이터를 좀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입장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다면은 이번 PCE 지수가 9월에 있을 또 정책 기대를 좀 좌지우지할 핵심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보면요. PCE 전월 대비 예상치는요 0.1입니다. 네. 전에는 0.3에서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0.3이 나왔었는데 네. 예상치가 0.1이에요. 그 말인즉슨 시장에서는 물가 둔화에 대해서 조금 가르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최근에 또 시장도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0.1 이하가 나오게 되면은 금리 부담에 대한 완화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년 대비했을 때 또 이제 보게 되시면은 아직까지 예상치는 안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안 나왔지만 전 연도에는 3.4%였습니다. 이 라인이 예상치고요. 그러면 예상치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들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이하로 나오게 되면은 물가가 다시 좀 안정화될지 않을까. 왜냐면 앞전에 있어는 전 월 대비했을 때 계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네.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듯이 연년에서도 봤을 때도 시장에서는 조금은 안정에 대한 흐름들을 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흐름들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일단은 이 물가 둔화 쪽에다가 지금 무게추를 두고 있다. 뭐 실제로 이제 뭐 로리 로건 같은 이런 매파 위원들이 그동안 좀 PCE 물가가 목표치를 상회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좀 인상을 주장을 해왔잖아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좀 그런 주장들이 사그라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 내일장에서의 전략 키워드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NXT 애프터마켓 개장 후에 이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이 KLX 종가 대비해서 NXT 등락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2% 이 상승세로 반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소폭 되돌림이 나와주고 있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현재 애프터마켓에서의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금호타이어가 3.89% 상승 중이고요. 이 셀트리온과 HMM도 소폭이나마 현재 상승불 켜주고 있네요. 문제가 이제 SK하이닉스 하락골이 역시나 이 애프터마켓에서도 깊습니다. 7.42% 급락 중이고요. 삼성전자도 2.73%, 뭐 장중 한창 급락할 때에 비해서는 이 폭이 좀 줄어든 모습이긴 합니다. 삼성중공업도 6.43%, 이어서 이 네이버도 3.57%, 조선이랑 오늘만큼은 이 AI, 그동안 생성형 AI 쪽으로 기대감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네요. 코스닥도 한번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그나마 로봇 쪽에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TXR 로보틱스, 나우 로보틱스, 에브리봇, 그리고 SPG 3현 전부 다 피지컬 AI 로봇 관련주들에서 두 자릿대 상승이 나오고 있죠. 반면에 이 로봇 중에서 클로봇은 그동안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셀바스 AI, 솔트룩스 등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그리고 현대힘스까지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에서 오늘 차익 실현 나오고 있다. 양시장이 좀 공통적인 섹터 움직임 애프터마켓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내일장에서의 앞으로 이 전략까지 자세하게 한번 세워봤고요.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최근 들어서 2대1 이용 파트너들의 사칭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내일장 어떤 종목 구체적으로 담아봐야 할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러면은 우선 바로 수익률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니엘 종목 리뷰. 이 코너 이름을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마치 수호천사가 지금 내려온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듀켄바이오가 1차 목표가에 벌써 지금 도달을 했네요.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PS 일렉트로닉스 24%대 지금 수익 보고 있습니다. 이거 각각 어떻게 잡아주신 거예요? 히든 종목과 함께 다니엘 종목으로 좀 네이버 밴드 안에서 네. 했던 종목인데요.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거는 듀켄바이오인가요? 네. 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어제 히든 종목과 함께 같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네.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메리트 있는 그런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요즘 해지 쪽으로 인해서 증시 방어주로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측에서의 자금 흐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듀켄바이오나 그 전에 있었던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20% 이상 낼 수 있었던 이유도 네. 우리가 이런 저점에서 모아갔을 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돈의 흐름들이 돌 때 그때 급등이 나옵니다. 이 슈팅과 함께 잡아줬던 종목이었고요.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5일 정도 그게 걸렸습니다. 조금인가요? 5거래일 정도 걸렸는데 네. 이미 앞전 차트에 있었던 물량이 있다 보니까 이 앞전에서 흔들었던 박스권 구간에서의 매집이 우리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1차 목표가 라인 안에서 계속적으로 5거래일 동안 시간이 있었고요. 매집했던 분들은 상승과 함께 24% 이상의 상승이 나왔지만 전기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네.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전기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병목 형성이 발생할 때마다 일단은 전기가 없으면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항상 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드렸었고요. 네. 시장에 대한 이런 시간의 시황과 시황과 매크로에 대한 반응 그리고 현재 돈에 대한 흐름들 이 3박자가 맞아야지 추천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폴라리스 AI도 벌써 지금 19% 거의 20%에 가까운 수익 달성했네요. 이거는 지금 며칠 만이죠? 어제 이제 방송에서 추천드렸었는데요. 그쵸, 기억이 납니다. 폴라리스 AI에 대해서 생성형 AI가 피지컬 AI 제가 이번 주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월요일에 증시 지수가 흔들리면 결국에는 돈이 흘러갈 매력적인 가격대를 찾아서 매력적인 종목을 찾아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매력적으로 봤을 때는 AI 서밋에 대한 이 재료를 놓칠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네. 저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여진이 남아서 시장에서에 대한 돈의 흐름들이 멈출 자리들을 피할 수 있는 비가 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재료가 때문에 계속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AI도 생성형 AI와 소프트 AI가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실제로 매집했었던 그 라인까지 오늘 또 눌림이 나와줬어요. 저는 항상 눌림에서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그 네. 이유는 항상 흔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폴라리스 AI 또 19%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내일장은 뭘 사볼까요? 컴팩트하게 한번 말씀 주시죠. 내일장에서는 사실상 저는 전체적으로 이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네.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에 있었던 너무 마진 빠졌던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장에서는 우리가 담았던 종목들이 좀 회복하는 흐름들이 있다면은 비중이 있었던 현금을 가지고 좀 그죠? 큰 이제 시가총액 네. 큰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흐름과 함께 우리가 돌파와 함께 매수를 하면은 좀 수익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눌림에서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를 봤을 때 조일 알루미늄이 조일 알미늄. 네, 알루미늄 죄송합니다. 조일 알미늄 네. 종목이 국제 알미늄 가격이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관들과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만큼 네. 이번에도 저는 눌림 자리 안에서 한번 우리가 바닥을 딛고 올라왔었던 흐름이 있었던 것만큼 우리 1차 매수 가격대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네. 이 천이 라운드 피겨 가격대 안에서 그 위에서는 우리가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1차 매수 가격대가 보이고요. 2차 매수 때는 제가 2차와 목표 가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밴드를 향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요, 오늘 밤 9시 이 파트너님의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침 내일 PCA 발표가 이 공개 방송 도중에 발표가 될 예정이더라고요. 혼자서 해석하지 마시고 저희 다니엘 파트너님의 공개 방송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이후에도 공부방에서 함께 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문자 메시지 참여 방법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가다니엘 4글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에 담대함과 수익을 동시에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파트너님과는 정말 아쉽지만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애프터마켓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